지난주 트럼프 관세 발표 이후에 안 그래도 어려웠던 올해 미국 주식시장이 크게 폭락해버렸어요. 목요일과 금요일에 S&P 500이나 나스닥 모두 하루에 6%씩이 이틀 연달아 빠지면서 주식시장에서 금액으로는 이틀간 1일 경원 정도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왜 이렇게 폭락을 했고 앞으로 전망과 관전 포인트는 뭐고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멘탈을 가져야 될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트럼프는 2기 취임 이후에 오락가락하는 관세 정책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도 4월 2일에 상호 관세를 발표하면 미국 해방의 날이 될 거다라고 자주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4월 2일에 백악관 정원에서 군악대까지 동원하면서 무슨 세레모니를 하듯 상호 관세를 발표를 했습니다. 보통 주식시장은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하는 불확실성이 있을 때 떨어지다가 좋던 나쁘던 발표가 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은 시장이 좀 안정을 되찾는 모습을 자주 보였어요. 하지만 이번 발표 이후에는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주식이 크게 빠졌고 주식뿐만 아니라 국제금리, 금, 달러, 원유, 비트코인 등 모든 게 다 빠졌어요. 코스피도 오늘 아침에 5%가 하락해서 사이드카 발동했고 미국에서는 트럼프 물러나라는 시위도 시작됐습니다. 저희가 가장 최근에 이 정도의 주식 폭락을 본 건 2020년에 팬데믹이 본격화되면서였어요. 그럼 이번 관세 발표로 왜 이렇게 주식시장이 많이 떨어졌는지 크게 4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4가지 모두 심각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근거가 부족하면서도 생각보다 센 관세가 발표됐기 때문이에요. 시장은 불안불안하면서도 설마 하면서 4월 2일을 기다렸는데 우방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 10에서 50% 관세를 때렸죠. 다들 보셨을 나라별 관세표를 포스터처럼 만들어서 보여주면서 이 나라들이 미국에 이렇게 많은 관세를 때리니까 우리는 그 반을 때리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나라들의 관세를 계산하는 방식이 많이 이상했습니다. 수식으로는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아주 단순한 공식이었어요. 미국의 물건을 많이 팔면서 미국에서는 물건을 덜 사는 나라는 니들 관세 높은 거니까 우리도 관세 때릴 거라는 거죠. 아시다시피 미국은 국방이나 사회보장 같은 데 돈을 많이 쓰는데 세수는 부족하고 코로나 이후로 경기 부양을 하려고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재정 적자가 워낙 심해서 무역 적자를 줄이는 거는 중요한 목표예요. 근데 실제로 상대 국가가 미국에 매기는 관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공식으로 관세를 매기겠다는 거는 납득이 안 가고 그래서 이거 AI가 만들어준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 수치가 50%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그 반인 25% 관세를 매기겠다는 건데 납득이 잘 안 가는 논리예요. 두 번째 이유는 이번 관세 정책이 미국을 우대하게 하는 미국 해방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에 피해를 줄 거라는 우려예요. 그래서 관세 발표 이후로 미국 기업 주식들이 박살이 났고 다른 나라 주가도 떨어졌지만 미국처럼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오늘날 미국의 번영을 만든 근본적인 모델은 미국에서 개발과 디자인을 하고 생산비가 싼 나라에서 생산을 하는 각자 잘하는 거 잘하자는 자유무역 모델이었잖아요. 그래서 낮은 물가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고 이런 기반 위에 미국은 첨단 기술 산업이나 금융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앞서가면서 전 세계 헤게모니를 꽉 잡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번 관세 정책의 핵심은 미국에서 팔 물건은 미국에서 생산을 하고 생산 일자리도 미국에서 늘리자는 거죠. 물론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서 일자리를 늘리자는 거는 당연한 목표이고 제조 일자리가 해외로 빠지면서 쇠퇴한 지역의 노동자들, 특히 백인 노동자들이 이번에 트럼프를 많이 밀어준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미국에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걸 이루려는 관세 정책이 미국이 이끌고 있는 잘 나가는 산업에 찬물을 껴안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 개발하고 중국에서 생산하는 애플, 미국에서 디자인하고 동남아에서 생산하는 나이키 이런 기업들의 실적 둔화는 피해갈 수가 없고 이론적으로는 아이폰 가격이 40%나 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발표 다음날 애플의 주가는 9%나 떨어졌고 그 다음날 7%가 더 떨어졌어요. 나이키 주가는 14%, 갭의 주가는 20%나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잘 나가는 산업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미국의 제조와 생산을 늘리는 게 과연 그만큼 중요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과거의 영광 이상으로는 미국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더욱이 제조와 생산이 미국이 잘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은 인건비도 비싸고 저희가 미래 직업 리포트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생산은 앞으로 로봇
로봇으로 많이 대체될 거잖아요. 요즘 중국을 보면 AI, 자율주행, 드론 같이 첨단 산업에 집중하면서 미국처럼 되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근데 왜 미국이 제조 공장에 집착하면서 중국처럼 되고 싶어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관세를 거의 모든 품목에 적용하기 때문에 자동차처럼 민감한 산업에는 어떤 의도인지는 알겠는데 미국에서 생산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온갖 자파 소모들까지 가격이 다 올라가고 그런 피해를 보는 건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미국에 맞는 모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런 게 경기 침체로 이어질 거라는 두려움 역시 주식 폭락에 큰 몫을 했어요. 우리가 책에서 배웠던 관세 때문에 기업의 비용과 가격이 올라가고 그럼 물가는 오르고 소비는 둔화되고 기업들의 실적이 감소하면서 고용도 감소하고 기업들은 투자를 더 줄이고 그럼 소비는 더 감소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경기 침체가 온다면 주식시장은 더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많은 기관들이 올해 미국의 GDP 전망치는 낮추고 경기 침체 가능성은 높이고 있잖아요. 과거의 경기 침체가 금융위기, 전쟁 같은 이유로 오지만 미국 대통령의 정책 때문에 오는 경기 침체는 꼭 피하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런 관세가 무역 전쟁으로 이어질 거라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제가 어릴 때 미국 프로레슬링을 좋아했는데 로얄 럼블이라고 선수들이 떼거주로 링에 올라가서 싸우는 이벤트가 있어요. 요즘 무역 관련된 지정학적인 모습을 보면 이 로얄 럼블을 보는 것 같아요. 관세 발표 이후에 미국에서는 보복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많이 냈지만 그 다음날 바로 중국에서 보복 관세를 발표했잖아요. 더욱이 그동안 트럼프에게 잘 보이려고 특히 관세 때문에 잘 보이려고 미국에 투자를 약속한 나라와 기업이 많았어요. 애플은 미국 내에 700조 원이 넘는 투자를 발표했고 일본의 소프트뱅크는 미국에 100조 투자를 발표했고 총리까지 와서 트럼프에게 아부를 했고 이스라엘은 미리 모든 미국 관세를 없애겠다고 했고 우리나라도 현대차가 미국에 31조 원 투자를 발표했잖아요. 하지만 이런 노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두에게 관세를 때린다는 발표가 시장에 실망을 주었고 관세를 개인 권력의 도구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는 인식도 주었고 시장을 이렇게 박살을 낸 다음에 막상 트럼프는 금요일날 골프를 치러 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더 큰 실망을 주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전망과 관전 포인트도 얘기해보면 일단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미 트럼프가 폭탄은 던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장은 계속 어려울 거고 상황도 계속 변할 거예요. 이럴 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맞추려고 하는 거는 현명한 전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떤 가능성과 관전 포인트들과 데이터들이 있는지를 잘 보면서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선 트럼프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이 관세 정책은 미국을 위한 필요한 수술이었고 앞으로는 호황이 올 거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관세 때문에 물가가 크게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고 미국에 직업이 많아지고 수입에 덜 의존하게 될 거고 미국에 돈도 많이 들어오고 이자율도 낮아져서 미국의 재정 적자도 해결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문제가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냥 다 좋아질 거다, 미국의 골든 에이지가 올 거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근거나 논리가 부족한 거죠. 그리고 트럼프의 참모들과의 인터뷰를 봐도 그냥 트럼프는 위대하다라는 얘기만 하지 구체적인 근거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참고로 관세와 무역에 대한 트럼프의 생각은 새로운 게 아니라 트럼프의 80년대 인터뷰에서도 보여요. 1988년에 트럼프가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와서 한 인터뷰를 보면 많은 나라들이 미국에 수출만 하면서 미국 물건은 안 산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는 그럼 앞으로 많은 나라들이 미국과 협상을 해서 미국이 원하는 거 조금 주고 관세를 다시 낮출 거라는 기대예요. 관세 발표 바로 다음날 트럼프가 베트남의 럼 서기장과 아주 생산적인 통화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협상 가능성을 보였고 그래서 베트남에서 생산을 많이 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조금 회복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에 각국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올 거고 이 뉴스에 따라서 주가도 움직일 것 같아요. 만일 많은 협상으로 관세들이 대부분 조정이 된다면 또 주식시장 분위기는 확 바뀔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경기 침체는 어쩔 수가 없다는 시나리오도 무시할 수는 없는 시나리오입니다. 역사적으로 보통 경기 침체가 원인이 아닌 하락장은 평균적으로 16% 정도가 빠지고 반등을 했다고 해요. 그럼 이제 주식시장은 반등을 할 차례예요. 근데 만일 경기 침체가 오는 하락이라면 평균적으로 36%나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과거 데이터를 근거로만 했을 때 경기 침체가 실제로 온다면 주식시장은 앞으로 더 빠진다는 얘기죠. 이게 모두가 두려워하는 시나리오고, 더 나아가서 이번 계기로 미국의 패권이 그냥 무너질 거다라는 전망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과거에 유사한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보는 것도 좋은 인사이트를 줄 것 같은데, 우선 다들 많이 잊으셨겠지만 트럼프가 1기 때도 관세 정책으로 주식시장을 한번 폭락시킨 적이 있었어요. 2018년에 중국을 대상으로 한 고율 관세를 발표를 했고, 중국도 바로 보복 관세를 때렸죠. 그래서 2018년 말에 S&P 500이 20% 가깝게 폭락을 해서 요즘 폭락과 비슷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다 2019년 초에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통해서 일부 합의를 했고, 주식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2018년도 말에 빠졌던 주가가 2019년 4월에 회복을 했어요. 즉 회복하는데 4, 5개월 정도가 걸렸고, 그 이후로 주식은 코로나 전까지 크게 올라갔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협상에 사람들이 기대하는 이유예요. 역사적으로 정말 큰 관세는 1930년대 대공황 초기 때 미국은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라고 부르는 평균 40% 이상의 관세를 매기는 역사상 가장 큰 관세 정책을 시행했어요. 근데 이게 보복 관세로 이어지면서 세계 무역은 급격하게 감소를 했고,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의 침체가 더 심해지면서 대공황이 더 심각해진 최악의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걸 회복하는 데는 10년이 넘게 걸려서 미국 시장은 세계 2차 대전 때가 되어서야 회복을 했어요. 물론 이게 관세 때문만이 아니라 대공황의 영향이었지만 경기 침체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예였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자들은 이럴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위키피디아에서 자주 이야기하듯 이래서 투자를 해야지 트레이딩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레이딩을 한다는 뜻은 내가 낮을 때 사서 높을 때 팔아야지 라는 목표를 가지고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거고, 시장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맞출 거란 전략은 근본적으로 성공하기는 어려운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관세 폭락 이후에도 앞으로 물가는 얼마나 오를지, 기업 실적은 얼마나 둔화될지, 관세 협상은 얼마나 빨리 될지, 이자율은 어떻게 될지 등등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길게 보고 투자를 해야 되고, 역시 위키피디아에서 자주 이야기하듯 내 소비를 잘 통제하면서 내 소득의 일부를 주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시장이 떨어졌을 때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시장이 올랐을 때는 내 자산이 올라가는 혜택을 누리는 거죠. 주식시장이라는 곳은 폭락을 종종 경험하지만 항상 회복을 했어요. 앞서 말한 트럼프 1기 관세 전쟁 때도 그랬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2020년 초에 주식시장이 30% 넘게 폭락을 했을 때도 같은 해 회복을 해서 그 이후로 주식이 또 많이 올라갔고, 2022년 여러 이유로 주식이 25% 정도 내려간 다음에도 다시 회복을 하고 그 후에 또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거 망했어, 패닉은 절대 투자 전략이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꾸준히 규칙적으로 시간을 분산해서 장기 투자하는 원칙을 마음에 잘 새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buy low, sell high 하려는 트레이더가 되는 게 아니라 add low, trim high 하는 투자자가 돼야 돼요. 규칙적으로 분산 투자를 해서 주식이 쌀 때 주식을 잘 담고, 많이 올랐을 때는 일부는 수익 실현을 해서 내 포트폴리오를 잘 조정하라는 거죠.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해서는 언제 한번 깊게 다루는 영상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번 폭락을 보면서 S&P 500 물론 좋지만 그 분산의 범위를 더 넓혀서 여러 나라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는데,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세상이 너무나 많이 관세 때문에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과거의 실적이 어땠냐 보다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가 훨씬 더 중요하고, 이게 주가를 움직일 것 같아요. 기업들은 실적 발표에서 가이던스라고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눈여겨봐야 되고, 저희가 매분기 실적 발표 정리하는 영상도 만드니까 다음 실적 발표 정리 영상에서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트럼프 관세가 부른 주가 폭락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오랫동안 투자를 해온 분들이라면 이런 모습을 그래도 과거에 봤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지나가실 수도 있겠지만은, 혹시 최근에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이거 망했다는 생각 많이 하시고 정말 기분 많이 안 좋을 거예요. 하지만 투자는 항상 길게 보는 지혜가 필요하니까 투자자들 모두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